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퇴근길에 여러분과 또 소통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 관련된 첫 공판, 그러니까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첫 재판에 나서게 되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사실은 재판에도 잘 응해왔고 공판에 나갔고,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도 다 받아왔습니다. 단식 중에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건태 변호사 만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이재명 대표 생각은 사법부를 존중한다. 사법부의 이 판단을 비롯해서 재판 과정 이런 걸 다 프로세스를 존중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도 존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야당 대표기도 하고 당무를 보고 있고,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요. 무죄니까요. 무죄로 보는 상황이니까요.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정말 많다고 그러죠. 500건 분량이라고 해요, 이 재판 기록이. 근데 그걸 변호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본 다음에 그 자료, 증거 제출 이런 것들, 그걸 다 보고 판단해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기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 봐야 된대요.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변호사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또 그 재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불러야 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관련돼서. 그러니까 1심 끝나는 것만 해도 한 2년 정도 걸릴 거다, 대장동 재판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이게 정치 수사고 정치 재판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좀 괴롭히는, 이재명 대표를 좀 올가매려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건태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심사 결과, 심사 내용, 판결문, 이걸 재판부가 내놓은 걸 이건태 변호사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범죄가 정말 이 혐의가 중하거나 이게 정말 이 구속해서 꼭 수사해야 되는 그런 위급성이나, 아니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정말 크다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리를 해봤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정말 재판부에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부장판사가 잘 정리해서 꼼꼼하게 써놨는데, 그걸 또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그 얘기를 써놓은 거 가지고 거봐라, 정치적인 판단 내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지금 상황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표, 이걸 떠나가지고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해야 될 사유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그걸 계속해서 검찰의 반전 카드냐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것도 증거 인멸 우려, 그러니까 위증교사 이 혐의죠. 이걸로 지금 계속해서 검찰이 반전 카드다,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봐라, 위증교사 혐의는 이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것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 그거 연결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 우려,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위증하게 압박을 받았다라고 검찰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진술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증거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이게 증거인멸 우려로 그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이게 사실은 위증교사 혐의를 가지고 그거를 주장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태 변호사, 이재명 대표 특보기 때문에 그렇게 더 강하게 주장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합당하고, 이게 뭔가 억지스럽게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돌아올 텐데, 복귀를 할 텐데,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결국 추석 민심에 확인된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생이죠, 민생. 그래서 민생 영수회담도 제안했지만은 대통령실에서 무반응이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기현 대표는 나부터 만나야지, 내가 여야 대표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왜 여당 대표 만나면 뛰어넘어서 대통령 만나냐, 국회에서 논의할 일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기현 대표 혼자 주도해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고, 김기현 대표가 대표에 당선될 때부터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용산의 힘으로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드랍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졌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윤심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김기현 대표 만나서 민생을 논의한다고 이게 뭔가 풀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표 야당 과반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와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이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정이 전환이 된다, 달라진다. 경제를 정말 살리기 위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구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윤 대통령이 계속 안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결국 계속해서 재판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와는 못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당장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그럼 가족은 어떻게 만나고 있냐, 윤 대통령 가족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뭐가 걸려있고 뭐 걸려있고 이런 거보다 국민의 대표인 야당 대표와 그리고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이 왜 못 만나요? 만나서 한 번도 아직 안 만났잖아요. 1년 5개월 동안. 만나서 자, 이제는 국회와 손을 잡고 법안도 통과시키고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념 전쟁, 이념 얘기, 이 이른바 이제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특히 보수 쪽에서도 괜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민생을 좀 챙기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용산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회의감을 느끼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건태 변호사가 오늘 제가 인터뷰에서 들은 얘기는 이렇게 또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게 되고 복귀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더 선명해질 거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 전체주의와 민생 민주주의가 맞붙는, 대결하는 그렇게 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선명해진 민주당의 모습 기대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도 간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간다는 얘기고 당부 복귀는 다음 주에 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변화한 모습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 재판 첫 공판, 대장동 배임 혐의,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기소의 힘 너무 크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자,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이후에 아마 다음 주에는 국회에 복귀하게 될 텐데, 자, 결론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제 영장 기각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무리한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 민심을 받아 안아서
민생 민주주의의 선명한 야당으로 민주당이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네, 박종호 TV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요. 저는 뭐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소통하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더 늘어야 돼요. 늘어서 좀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좀 실시간 시청하는 분들이 계셔야 제가 실시간 방송하겠죠.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